네, 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이렇게 확통 시간에 만나게 됐는데, 저번 시간에 OT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우리 진행할 건지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거에 대해서도 더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언제든 뭐 카톡으로든 아니면 뭔가 뭐 수업 이렇게 EBS 온라인 클래스 채팅으로든 이렇게 선생님한테 남기면은 선생님이 그거 보고 다시 답변 주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생길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확통 수업을 이렇게 나갈 건데 첫 시간부터 뭔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그냥 그 내용을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까지 작년까지 배웠던 그 확률과 통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말 그대로 복습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보면 될 텐데, 여러분들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보면서 학습지, 선생님이 올려놨던 학습지 그거 받아서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그 빈칸도 채워놓고 문제도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학습지 채워나가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답도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나중에 이제 답과 풀이 같은 거를 선생님이 나중에 올려줄 테니까 그거 나중에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썼던 거 그리고 풀었던 게 맞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경우의 수라는 것부터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을 경우의 수로 할 건데, 자, 경우의 수가 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경우의 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우의 가지수예요. 경우의 가지수.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경우의 수라는 건 그냥 어떤 사건, 상황이 발생할 그 가지수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이 경우의 수를 언제부터 우리가 썼냐면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썼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썼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언제인지, 뭐, 정확히 말하면 뭐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그냥 수학이라는 걸 배웠을 때부터 썼겠네요. 자, 그래서 도대체 언제 썼냐? 뭐 이름도 몰랐을 텐데 언제 썼겠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뭐 중학교 이전의 그 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자,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하나하나 세보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수학을 처음 배울 때, 셈이라는 것을 처음 배울 때는 어떤 뭐 옷이 세 벌이 있을 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냐,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세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보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겠죠. 자,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도 기호로 아니면 좀 뭔가 간단하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다 쭉 나열해보고 몇 가지인지 그렇게 세보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하나하나 세봤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예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초부터 해보도록 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뭔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싶을지 몰라도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옆에 보이듯이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를 던진다 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인가? 라는 질문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초등학교 때, 중학교 이전에 그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자, 어떻게 할까요? 다 세야겠죠. 아까 말했던 대로 다 써놓고 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있으니까 앞면부터, 그리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가 있으니까 앞면과 1, 앞면과 2 이런 식으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타내보면은 옆에 나오듯이 앞면과 1부터 앞면과 6까지 이렇게 순서상이 이렇게 쭉 6가지가 나오겠죠. 자, 동전의 뒷면도 있으니까 뒷면과도 이렇게 묶어줄게요. 뒷면과 1부터 뒷면과 6까지. 그래서 똑같이 6개가 나오고. 자, 그럼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다 써놨으니까 우리 한번 세봐야겠죠. 자, 하나하나 세보면은 12개가 나와요. 12개. 자, 그래서 이제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를 이렇게 던졌을 때 우리 총 12개의 그 가지수를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나타내는 거 언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로 와서 좀 뭔가 더 알게 됐을 때 무엇을 배웠냐면 경우의 수를 좀 더 간편하게 구하는 법에 대해 배웠어요. 그때는 뭐 특별한 이름이 없었는데 뭔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는 전체 경우의 수는 각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전체 경우의 수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을 더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중학교 때는 그렇게 배웠었는데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이게 좀 더 고급스러운 이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무슨 법칙이다 했는데 자,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한테 다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을 때 어떤 걸 배웠냐면 자,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옷이 두 벌이 있고 자, 바지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세 벌이 있다. 자, 상의가 두 벌, 바지가 세 벌이 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조합해서 입을 수 있는 전체 그 세트의 경우의 수는 몇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을 하나 이렇게 엮어줄 수 있고 또 얘랑도 하나 엮어줄 수 있으니까 6가지가 나오는데 얘가 따지고 보니까 얘 상의가 두 벌 그리고 바지가 세 벌 얘네 둘을 곱해주니까 6가지가 나오더라. 자, 동시에 우리가 상의도 고르고 바지도 골라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줘서 6가지가 됐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합의 법칙도 간단한 예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합의 법칙의 예시를 하나 들려주자면 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자, 주머니가 있는데 자, 이 안에 빨간 색깔의 도형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빨간 색깔이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별 모양도 있고 이런 육각형 모양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빨간 색깔이 5개가 있다. 자, 그리고 파란 색깔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자, 파란 색깔은 3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이 주머니 안에 있는 전체 도형의 가지수는 몇 가지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바로 답할 수 있을까요? 8가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뭐 하나하나 세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얘가 5개고 얘가 3개니까 자, 전체는 얘네를 더한 8개가 되겠죠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에요. 자, 그냥 도형을 하나 고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빨간 색깔을 고르는 그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되는 거예요. 딱 하나 골랐을 때 경우의 수가 5가지 되겠죠. 자, 파란 걸 고를 경우의 수는 파란 게 3개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3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빨간 거랑 파란 걸 동시에 뽑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를 뽑는다면은 그 전체에서 몇 가지가 되겠느냐? 전체로 따졌을 때는 2개를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8가지가 된다. 자,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의 기본 원리거든요.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는 각각을 더한 것과 같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의 기본 원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곱의 법칙이랑 합의 법칙만 이해하면은 뒤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하고서 또 작년에 뭘 했었냐면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순열과 조합 그 두 개념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두 개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순열과 조합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순열이 있는데 자, 순열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순열 어떤 경우에 순열을 적용했는지 순열이 무슨 뜻인지 기억날까요? 자, 순열이 뭐냐면 자, 학습지에 지금 빈칸으로 선생님이 뚫어놨는데 교과서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했을 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했을 때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러니까 순서를 지어서 나열한다는 거예요. n개 중에서 전체 n개 중에서 일부분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게 바로 순열이다 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호로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라고 하는데 순서를 지어준다. 그래서 대문자 p를 이렇게 가운데다 크게 써줘요. 자, 그래서 npr이라고 하고 이 순열의 가지수를 npr이라고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을 때의 경우의 수다. 그러니까 그 순열의 가지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 D, E라는 5개의 그런 사물들이 있어요. 자, 이 사물들을 우리가 일렬로 배열을 할 건데 어떻게 배열할 수 있겠느냐? 몇 가지의 배열의 그 가지수가 나오겠느냐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이 5개 중에서 우리가 R개만 뽑기로 했으니까 이 중에서 3개만 뽑기로 할게요. 자, 3개만 뽑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볼 건데 3개만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세 자리를 이렇게 정해줄 수 있겠고, 자, 그럼 맨 첫 번째 자리부터 하나하나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첫 번째 자리에 몇 가지가 올 수 있을까요? 이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놔야 되니까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 D, E가 각각 올 수도 있으니까 총 여기에는 5개가 다 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왔으니까 만약에 A가 왔다면은 이렇게 B, C, D, E만 남겠죠? 자, 그럼 그 두 번째 자리에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을까요? 남은 애들 중에 하나가 올 거니까 4가지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4가지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B가 만약에 이 자리에 왔다. 자, 그럼 마지막 자리에, 세 번째 자리에는 몇 가지가 올 수 있느냐? C, D, E에서 하나가 와야 되니까 3가지가 올 수가 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4가지, 3가지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됐는데, 자, 이 5, 4, 3이 어떻게 해야 전체 경우의 수를 나타내느냐? 이게 궁금할 거예요. 자, 순열에서는 여기랑 첫 번째 자리랑 두 번째 자리랑 세 번째 자리가 동시에 결정돼야 돼요. 동시에 결정돼야 되니까 얘도 하나 결정되고 얘도 하나 결정되고 얘도 하나 동시에 결정돼야 되니까 얘네를 3개를 다 곱해준다. 우리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3개를 다 곱해준다. 자, 그러면 얘는 총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쓴 게 보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로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할 때, 그러니까 OP3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OP3이 60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순열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하나씩 빼가면서 다 곱하는 거. 왜냐하면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 60가지가 된다. 자, 이게 바로 순열의 기본 원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정리해 놓고 이 순열의 그 식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외우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씩 빼는지, 왜냐하면 하나씩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하나씩 뺀다. 그리고 왜 곱하는 이유는 각각의 자리가 다 동시에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쓴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개까지 곱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고 그 순열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순열의 수를 결정하는 원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잘 정리해 놓고 하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일단 순열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 우리 그럼 학습지 빈칸부터 채워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순열하고 빈칸이 있는데, 순열이 뭐라고 했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결정하면 되고, 그리고 기호로는 뭘로 쓴다? 기호로는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이 p는 순열을 영어로 하면 permut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맨 앞 글자인 p를 써서 npr이라고 쓴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예시로 볼게요. 자, 5명 중에서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것.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걔네들만 일렬로 세우는 것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는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니까 OP3이 되겠다.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다.
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보니까 20명인 반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것이래요. 자, 20명인 반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 자, 총 20명인데 반장, 부반장을 뽑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 반장 한 명을 뽑고 그 다음에 부반장 한 명을 뽑아서 이렇게 일렬로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반장, 부반장이란 직책을 1번 자리, 2번 자리란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로 우리가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0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20명 중에 2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다. 20P2가 되겠다. 이렇게 순열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면은, 자, 여행지 10곳 중에서 3개를 골라 코스를 짜는 것이래요. 자, 여행지 10곳 중에서 3곳을 골라서 코스를 짜는 것. 자, 10곳 중에서 코스를 짜야 되니까 첫 번째로 갈 곳, 두 번째로 갈 곳, 세 번째로 갈 곳을 각각 골라줘야겠죠. 그리고 걔네들은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코스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1번 위치 갔다가 2번 장소 갔다가 3번 장소로 가는 그 코스, 이런 식으로 짜야 되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열을 써가지고 10P3이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렇게 순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열의 수, 우리가 그 각 경우를 순열로 나타내고 기호로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순열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경우의 수예요. 구체적인 수를 알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위해서 그 경우의 수를, 이 기호를 정확한 우리 식으로, 우리 수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5P3을 60과 이렇게 연결 짓는 그 과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느냐? 자, NPR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따왔느냐? N개 중에서 1, 2, 3, 4 이렇게 이름 붙인 애들이 N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R개만 따온다라고 했어요. R개만 따와서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순서를 지어줘서. 자, R개를 따와서 순서를 지어줄 거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자리에 몇 가지가 올 수 있죠? N개 모두 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있으니까 N가지가 되겠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뭐 1번부터 N번까지 한 명이 빠졌으니까, 하나가 빠졌으니까 걔를 뺀 나머지가 다 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N-1가지가 올 수 있게 돼요.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여기서 하나가 빠진 거, N-2가지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앞에서 3개가 빠졌으니까, 만약에 여기 3개가 빠졌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N-3개가 이렇게 올 수 있게 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총 앞에서 R-1개가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전체가 R개니까 여기까지 온다면은 R-1개가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N-R-1개가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각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었고,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해주면은 이게 경우의 수와 같게 된다. 이게 바로 순열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부터 n 빼기 r 더하기 1까지 이렇게 곱해주는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 그 아이디어만 알면은 나중에 순열이 뭔지 까먹었어도 그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열의 수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 잘 필기해 놓고 그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특별한 순열의 그 표현으로 해서 팩토리얼이라는 거 배웠어요. 계승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뭐 팩토리얼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고 쓰는데 얘는 뭐냐? 얘는 바로 n개 중에서 r개만 뽑는 게 아니라 n개 전체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뽑는다는 개념도 없고 그냥 n가지가 있으면은 그 n가지를 쭉 일렬로 나열하는 그 경우의 수.
자, 얘도 뭐 마찬가지겠죠? 자, n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게 돼요. n가지 자리가 있게 되는데 n부터 마찬가지 똑같이 시작해요. n-1, n-2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까지 가는데, 자, 우리 끝까지 가기로 했어요. 끝까지. 자, 끝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나머지 한 개를 채울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끝까지 오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곱해주면 n 팩토리얼, n의 개수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n 팩토리얼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얘는 근데 또 다르게 쓰면은 우리가 순열의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니까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다. npn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순열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 순열의 수 그리고 팩토리얼의 그 가지수 이렇게 했었는데, 옆에 있는 예제는 좀 이따 풀면서 선생님이 좀 시간이 남으면 뭐 몇 개 풀어주겠지만, 시간이 안 남으면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면서 나중에 선생님이 올려주는 답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열을 배웠으니까, 순열은 이 정도면 여러분들 진짜 충분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순열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정말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순열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 다음 순열과 조합이라고 했었죠. 조합에 대해 배울 거예요. 자, 조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합이 무엇이냐? 조합도 여기 빈칸을 뚫어놨는데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포인트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예요. 순열은 일렬로 나열해야 되니까 순서를 다 생각해야 됐죠. 자, 근데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는 것. 그렇게 해서 조합이라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면 좋겠고, 자, 조합은 기호로 n개 중에서 알개를 뽑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여기는 뽑는 경우잖아요. 순서 고려하지 않고 뽑는 경우니까 조합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C를 써줘요. C. P 대신에 C를 써줘요. 그래서 얘를 콤비네이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C를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은 조금 더 기호를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NCR이라고 쓰는데, 자,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예시 한번 보면서 얘가 조합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얘는 또 기호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시 보니까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것이라 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5명 중에서 3명을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5명 중에 3명을 뽑으니까 5C3이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자, 20명인 반에서 수학부장 2명을 뽑는 거. 자, 여러분들 아까는 반장, 부반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수학부장 2명이에요. 뭐 근데 수학부장 1, 수학부장 2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뭐 철수랑 영희가 수학부장을 둘 다 했다라고 하면은 둘 다 수학부장에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20명 중에서 그냥 2명을 뽑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명 중에서 2명을 그냥 뽑는 경우, 그래서 조합을 써서 20C2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만약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보니까 이번엔 여행지, 또 비슷한 게 나왔어요. 여행지 10곳 중에서 여행할 3곳을 고르는 것. 자, 아까는 코스를 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여행할 들러볼 3곳을 고르기만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10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는 거. 그래서 10C3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들을 또 이렇게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 경우의 수를 조합의 수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연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조합에 대해서 그 각 경우에 대해서 좀 봤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 방법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또 해볼 건데, 자, 얘는 조금 나오게 된 아이디어가 조금은 복잡할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렇게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뽑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갖고 올 거냐면 순열을 갖고 올 거예요. 순열의 아이디어를 갖고 올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뽑는다라고 했는데 그 복잡한 그 순열을 왜 갖고 오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를 한번 따져볼 거예요.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 자, 마찬가지로 A, B, C, D, E라는 5명 아니면 뭔가 물건 5개가 있을 때, 자, 이 중에서 3개를 뽑는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A, B, C를 뽑을 수도 있고 A, B, D를 뽑을 수도 있고 뭐 A, B, E를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걸 일일이 생각하기엔 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순열의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건데, 어떻게 갖고 오느냐? 일단은 그 일렬로 세운다라고 했잖아요. 순열은 그 일렬로 세운다라고 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좀 복잡하겠지만 끼워 넣어 보는 거예요. 3개의 자리를 일단 우리가 필요하니까 해놓고 순열을 써서 전체 OP3이라는 그 가지수를 우리가 갖고 오겠다. 자, 이렇게 되면 순서가 정해져 있게 되겠죠? 자, 순서가 정해져 있게 되는데, 자, 이제 이 아이디어에서 이 순서를 빼줘야 돼요. 순서를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A, B, C라는 3개의 그 물건을 골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랑 B랑 C랑 이렇게 3개가 나타났을 때, 자, 얘네들을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자, 3개를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 3개니까 우리가 아까 N개를 나열하는 그 가지수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선생님이 좀 짧게 하고 넘어갔는데, 자, 3개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3팩토리얼계다 라고 했어요. 자, 3팩토리얼계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오고 싶은 거냐면, 자, A, B, C를 이렇게 골랐을 때 3팩토리얼계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A, B, D를 골랐을 때도 3팩토리얼계가 생기게 되고, A, B, E가 골라졌을 때도 3팩토리얼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개를 나열하는 거는 자, A, B, C를 하나를 고른 거에서 곱하기 3팩토리얼 가지, 그리고 곱하기 3팩토리얼 가지, 곱하기 3팩토리얼 가지를 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곱하기 3팩토리얼을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하기 3팩토리얼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나누기를 해주면 돼요. 똑같은 수로 나누면은 얘네가 지워지기 때문에 없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모든 경우에서 3팩토리얼 가지가 곱해졌으니까 얘를 나눠주자.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A, B, C를 하나만 뽑은 거로 생각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3팩토리얼 그 나열하는 가지수를 뺐으니까, 나열하는 가지수를 이제 고려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하나로 그냥 뽑은 그 하나로 세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한데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는 나중에 선생님한테 다시 갖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좀 더 쉽게. 자, 그래서 그 조합은 얘를 좀 더 우리가 좀 보기 쉽게 쓰면은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데 얘를 3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도 똑같아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도 일단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그 경우의 수를, 순열의 수를 일단 써놓은 다음에 여기서 각각이 뒤에 OP3이었는데 이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니까 3팩토리얼 가지가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눠주게 됐다라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해서 MPR이라는 이 순열의 수를 R 팩토리얼로 나누면은 우리가 그 뽑는 가지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아이디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조합은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순열에 비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꼬아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뭔가 어떤 상황이 딱 보였을 때 그 경우의 수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좀 끝까지 잘 갖고 가면은 좋겠어요. 자, 그래서 조합의 수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냥 외우지 말고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타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꼭 짚어주고 가길 선생님은 좀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열의 수
순열이 무엇인지부터 해서 순열의 수, 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합의 수,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팩토리얼이라는 것도 배웠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까지 경우의 수를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한번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순열은 어떤 경우에 썼는지, 그리고 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 조합은 또 어떤 경우에 썼는지, 조합의 수는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잘 이렇게 저장해 놓고 가면은 앞으로의 수업도 훨씬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쓸 거니까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잘 이렇게 공부할 때 잘 써먹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원순열부터 해서 조금 더 특별한 그런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그 경우의 수도 순열과 조합으로 나뉘어요. 크게 순열과 조합으로 나뉘는데 먼저 순열에 대해서, 특별한 순열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조합들에 대해서 배우고 좀 뭔가 이것저것 또 배운 다음에 경우의 수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원순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했던 그 아이디어만 잘 기억해 놓고 다음 시간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